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살다 보니 별 인연이 다 있구나 싶어 이렇게 사연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 능력 밖의 일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힘들게 다가오네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 그 말처럼 운 좋게 꼭 제 짝 만나 순조롭게 결혼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역시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나 봅니다. 저는 30 중반의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아버지가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후 어린 저를 두고도 차마 아버지의 죽음을 이겨내지 못한 어머니도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아버지를 따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두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그런지 부모님이 없어서 그렇다거나 조부모 손에 자라서 그렇다는 편견 섞인 시선 속에서 늘 살아왔어요. 편견은 곧 차별로 이어졌죠. 아직 어려서 잘 몰랐던 학교 친구들이 저보고 부모님이 없다고 놀리거나 부모님도 안 계신데 학교는 어떻게 다니는 거냐 등등의 악이 섞인 질문을 할 때도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 중에서도 제게 차별의 시선을 던진 적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 철이 일찍 들었고, 그 때문인지 머리는 특출나지 못해도 공부는 손 놓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커서 부모님 대신 저를 돌봐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답해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간호사이자 떳떳한 어른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처음 다니게 된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꽤 큰 규모의 병원이었는데도 유난히 자주 마주치고 어쩌다 보니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어요. 이유는 몰라도 그냥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자주 웃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감정이 호감에 기반한 거라는 것도 알아차리게 되었고요.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주 보여서 인사하게 되고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자꾸 더 얘기하고 싶고 절 알고 싶게 됐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나이도 비슷해서 동갑내기 친구처럼 장난도 자주 치면서 놀고, 사귀는 동안 가치관이나 연애관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거나 했던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귄 기간도 슬슬 길어지다 보니 저나 남자친구나 은연중에 결혼 의사를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로 시집와라 장가와라 이런 장난 섞인 농담을 자주 던지기도 하고,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여보 여보 거릴 때도 있었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결혼 장면이 나오면 둘 다 괜히 서로를 몇 초간 쳐다보기도 했죠. 이게 저만의 착각은 아니었던 건지 남자친구는 곧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전 날아갈 듯 기뻐하는 동시에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거며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도 예전만 하지 못하신데 과연 제가 결혼해서 나가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저와 남자친구의 사이를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안은 뿌리 깊은 교육자 집안으로 남자친구 아버지도 교수로 강단에 서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시고, 남자친구 어머님도 교등학교 교사셨다가 지금은 퇴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청혼이나 다름없었던 결혼 얘기에 마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난감해하고 있으니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오랜 시간 함께해온 남자친구는 전부 눈치를 채고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혹시 나랑 결혼까지는 생각 안 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어봤자 괜한 오해만 생기고 남자친구도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결국 속에 있던 걱정거리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정황을 모두 파악한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라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미리 걱정하고 있었냐고 달래주더군요. 남자친구의 말에 의식적으로라도 걱정을 떨쳐버리고 사실은 나도 결혼 생각이 있었다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결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기뻐하며 당장이라도 자기 부모님께 절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난리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최대한 흠잡히지 않으려고 제일 좋은 옷이며 머리 화장까지 전부 신경 써서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에서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하는 약속이었는데 남자친구 안내로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다름이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님이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셨던 겁니다. 제가 아까 살면서 부모님 없이 조부모님 손에 자랐다는 사실만으로 수많은 편견이나 차별들과 맞서 싸우며 살아왔어야 했다고 했었죠. 남자친구의 어머니이자 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바로 오직 편견들로만 저를 이해하신 분이셨어요. 보통은 학생의 민감한 사생활을 보호해줄 법도 한데 이분은 아이들 모두 모인 아침 조례 시간 교실에 대놓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일으켜 세운 다음 학교 생활 중 제가 조금이라도 부진한 면모가 있으면 이래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안 부끄럽겠냐, 너를 대신 떠맡고 있는 조부모님 생각도 하고 살아라 등등 자세한 사정도 모르면서 수많은 폭언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한창 예민할 나이에 아이들에게 오히려 편견을 심어줘 고3 시절 내내 다가오는 친구도 없었고 반에서 다들 저를 은근하게 꺼려하는 눈치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대학원서 접수할 당시에는 제가 들고 온 희망대학 리스트를 보며 꿈도 크다며 여기 등록금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당할 형편이 아니다, 혹은 저는 여기 갈 수준이 못 된다면서 엄연히 적정선인 성적인데도 자기 멋대로 제가 넣을 원서를 정하고 삭제하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이름난 명문대까지도 넣어볼 가능성이 있었던 저는 인서울 간호대학 정도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밉보였는지 늘 궁금했었는데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없어서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아니면 부모도 없는 게 꼴에 공부는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학교 생활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걸 수도 있죠. 아무튼 저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된 예전 담임 선생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도 깜짝 놀란 제 표정을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기억을 되짚어보는 듯 하더니 이내 생각났다는 듯 저보다 눈을 더 크게 뜨면서 입만 벌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금세 표정을 바꾸고 모른 척 하더니 제게 만나서 반갑다고 집 안으로 안내하더군요. 남자친구의 아버지와도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모르는 척 제게 말을 건네더군요. 그래,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다고? 저런. 딱 봐도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확인 사살하려고 묻는 거였어요. 초장부터 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걸 확실히 해서 제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죠. 제가 고3이던 때랑 수법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군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조부모님이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그러면서도 당시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큰 상처를 입혀놓고 식사 자리에서는 제가 역경을 딛고도 참하게 잘 자란 아가씨인 것 마냥 가증스러운 태도를 취하더군요. 저는 체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애써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모르는 척하는 걸 가만두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아는 체 해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였어요. 남자친구는 눈치가 없는 건지 깜빡 속은 건지 식사가 끝나고 오늘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냐며 분명 두 분 다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라며 설레발을 치더군요. 물론 그럴 리가 없었죠. 그날은 그렇게 기대에 차서 돌아간 남자친구가 그 후로는 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자는 소리는 물론
더 이상 결혼 계획을 추진하려는 낌새도 안 보이더군요. 저도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어서 그닥 놀랍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파도 이대로 서서히 남자친구와 끝나는 건가 체념하고 있었죠. 제가 모르는 척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식사 자리 이후로 자기 부모님이 나에 대해 또 다른 말은 없으셨어?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느니 아니면 반대한다느니? 그게 사실은 결혼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일부러 거짓말을 할 만큼 영악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남자친구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더군요. 눈치를 보아하니 어떻게 하면 제가 상처 안 받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계속 타이밍을 재는 중이었던 듯해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사실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자기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신다고 털어놓더군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는 포기 안 할 거라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꼭 저랑 결혼하겠다고 다짐하는데 괜히 그 모습에 남자친구의 진심이 느껴져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학창시절에 줬던 상처는 도저히 지울 수 없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면 용서하고 모른 척하고 평생을 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 부모님께 잘 보이려 온갖 노력을 거듭한 결과 남자친구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냈고 남자친구 어머니도 비록 탐탁치 않은 태도였지만 자기 남편이 허락하니 일단은 한 번 더 만나보겠다고 기회를 주더군요. 그래서 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자리가 마련되었죠. 이번에는 제 고3 담임 선생님이었던 남자친구 어머니께 전해드릴 편지도 써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전에 사제지간일 때 있었던 일은 여전히 큰 상처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다 용서할 테니 제발 남자친구와의 사이를 허락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저를 전보다 더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똑같았어요. 고상한 척, 얌전한 척, 조용히 계시긴 했지만 이 자리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코로 소리나게 숨을 내뿜으면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직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아버지가 차를 가져온다고 잠시 어머니와 제가 둘이 남게 되었을 때 편지를 급하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잠시 만나자는 연락이 오더군요. 약속한 카페에 도착하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미리 앉아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서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하고 인사드리니 기가 찬다는 듯 하 하고 웃더니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곤 자기 가방에서 제가 준 편지를 대충 툭 던지더니 말했습니다. 뭐? 나를 용서해?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해? 용서하고 자시고가 어딨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모 없어서 부모 없다고 한 게 잘못이야? 고작 그런 걸로 상처받는 네가 잘못된 거지. 이게 어디 선심 쓰는 척이야? 예전부터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또 몰랐네. 선생님, 진정하세요. 뭐? 고아 주제에 이게 어디다 대고 명령질이야? 이래서 고아는 안 된다니까?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위아래도 모르나 봐? 경멸 어린 눈초리로 저를 보며 속사포처럼 막말을 퍼붓던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기 분에 못 이겨 제 뺨을 있는 힘껏 내려치더군요. 엄청난 힘에 쏠려 저는 의자 아래로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알라느니 온갖 망언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맞아서 뺨은 얼얼한 데다 귀가 울려서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눈만 껌뻑껌뻑 거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려 하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거기에 대고 테이블에 놓인 찬물까지 끼얹으면서 말하더군요. 이러고도 뻔뻔스럽게 용서니 뭐니 한 번만 더 그때 얘기 내 앞에서 입 뻥끗 해봐. 그땐 아주 정말 아작을 내줄 테니까. 남자친구 어머니가 일으킨 소란으로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은 차마 끼어들지는 못하고 쥐죽은 듯 은근하게 저희 테이블의 눈치를 살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런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외투를 조금 털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카페를 나가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카페로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남자친구 어머니를 멈춰 세웠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당황한 듯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저도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내 카페 종업원분이 오시더니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는 척하며 제게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무 심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문자로 경찰에 신고 넣었어요. 뺨 엄청 부으셨는데 괜찮으세요? 하고 도움될지는 모르겠다면서 얼음 주머니를 건네더군요. 종업원분의 호의에 감사를 표하는 중에 경찰관분이 제게도 오셔서 저도 서까지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와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경찰관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는 거라며 자기 예비 며느리를 자기가 왜 때리냐고 쥐가 알아서 넘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다행히 경찰관분이 CCTV 자료를 미리 확보한 덕에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건 금방 들통났습니다. 이윽고 연락을 받고 남자친구며 남자친구 아버지가 달려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제 입에서 나온 그동안의 진실과 예전에 남자친구 어머님이 담임 선생님이셨을 적 제게 했던 짓들, 그리고 경찰관분이 대신 말씀해주신 카페에서의 소란을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뻔뻔스러운 태도에 자기 어머니를 보는 남자친구의 표정도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조금 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도착해서는 한쪽 볼이 빨갛게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제 얼굴을 품에 감싸 안고 괜찮냐고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분노에 차 제 옆에 있던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려던 차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순간 다같이 할 말을 잃으시더군요. 그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확인한 남자친구 어머님도, 그리고 모든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자친구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된 건 저랑 남자친구뿐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눈으로 남자친구 어머니께 말했어요. 사람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럴 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하기를 저희 아버지는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 중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죠. 아버지는 계곡에 빠졌던 한 아이를 구하려 물에 뛰어들었다가 아이를 구하고 나서 급류에 대신 휩쓸려 사망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구한 그 아이가 바로 제 남자친구였던 거죠. 제가 연애 당시 어쩌다가 의사가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 했던 남자친구의 대답이 기억이 나요. 자기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용감하신 분이 대신 구해줘서 살았다고. 겨우 살아난 귀중한 목숨이니까 자기도 그런 만큼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죠. 다만 남자친구는 당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자기를 구해준 구조대원이 돌아가셨다는 사실까지는 전해 듣지 못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어렸던 남자친구의 목숨을 구하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 대신 감사 인사와 사례를 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들이 돌아가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래도 사례는 받지 않고 인사만 받겠다고 하고 남자친구 부모님을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들이 순직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슬픔이며 그날 있었던 일, 장례식, 하물며 그때 봤던 남자친구 부모님의 얼굴까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고, 전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희 아버지를 알게 된 저와 남자친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도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평생 사죄하겠다고 엉엉 우시는데 저는 이미 들을 수 있는 정신도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남자친구와도 수없이 대화해보고 남자친구 부모님께 수차례 사과를 받았지만 남자친구를 구하려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을 잃었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학창시절 남자친구 어머니께 받은 상처가 도저히 지워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선명해져 갔어요. 남자친구를 예전 같은 마음으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목숨 바쳐 대신 구한 생명을 마냥 사랑할 수 없겠더군요. 오히려 남자친구와 계속 함께 한다면 순간순간 아버지의 죽음을 탓하게 될 것 같아 무서웠어요. 그 일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 다행히 저는 예전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억이 떠오르면 여전히 아픈 건 매 한 가지이지만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씩은 전 남자친구와 왜 하필 그런 인연으로 얽히게 된 걸까 억울해하고 하늘도 탓해보고 자책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진 않잖아요. 그동안 사귀어오며 저희 아버지가 구한 목숨, 남자친구가 사람 생명 살리며 값지게 쓰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